우선은 오늘 주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메타 캠페인 기초 세팅 가이드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메타가 업종별로도 그렇고 특히 뭐 DB랑 EC 업종에 따라서 엄청 다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EC 안에서도 업종에 따라서 캠페인 기초 세팅 자체가 엄청 달라집니다. 그래서 너무 광범위한 EC 업종을 좀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어쨌든 시즌이 조금 바뀌고 있잖아요. 오늘도 뭐 입춘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션 업종 슬슬 SS 시즌이 전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무신사도 세일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들을 듣고 그 중에서도 패션 업종을 조금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업종 자체가 메타 광고는 필수라고 하지만, 특히 이제 패션 업종이라고 하면은 메타 광고가 조금 더 필수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성빈 마케터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메타 광고 하시면서 패션 업종 하시는 분들이면은 메타 광고 얘기를 거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면 좋다 정도가 아니라 거의 디폴트 값으로 패션 업종에서 다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인스타그램이나 릴스에서 노출이 안 되면 브랜드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환경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저희가 SNS도 너무 활성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신사나 SNS 플랫폼에서 결제를 많이 하고 그만큼 많이 보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패션 쪽은 브랜드를 몰라도 그냥 스크롤 내리다가 보실 때 만약에 이쁘다, 이쁘면은 바로 결제하거나 아니면은 뭐 장바구니 넣어놓는다거나, 그리고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구매하는 구조라서 메타 광고랑 어느 정도 궁합이 굉장히 좋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패션 업종에서는 메타 광고가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브랜드만의 일은 아니고요. 저희가 쇼핑몰들 있죠. 사입해서 판매하는 쇼핑몰들도 저희는 되게 숫자가 많잖아요. 특히 이제 뭐 에이블리, 지그재그,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각종 플랫폼에서 입점되어 있는 쇼핑몰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생전 들어보지 못한 쇼핑몰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메타 광고를 보다 보면 그 쇼핑몰에서 뭔가 릴스 라든지 아니면 완판되었다라는 그런 종류의 릴스 혹은 룩북 릴스 같은 것들을 보고 그 쇼핑몰을 알게 되고 거기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쇼핑몰에서만 파는 옷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광고를 봤으면 거기서 살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저희가 요즘 패션 업종에서 이제 메타 광고를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성빈 마케터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너무 맞는 말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패션 업종이라고 하면 물론 연령대가 20대부터 뭐 60대, 70대까지도 다양하잖아요. 물론 10대도 포함이고요. 그래서 패션 업종이라는 그런 특정 업종 안에서 연령대가 정해진다기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옷 자체는 저희 필수품 중에 하나잖아요. 계절이 바뀌면 그거에 맞춰서 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옷이 있는데도 계속 구매를 하는 거 보면은 사실상 뭔가 이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령대는 10대에서 60대까지 엄청 다양하게 구매를 하고 계시죠. 다만 이제 10대에서 60대까지의 연령대 중에서 저희가 메타 광고에서 잡을 수 있는 연령대는 좀 한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20대에서 30대 중반 정도? 왜냐면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단순히 예쁜 것보다는 질을 찾게 되거나 그쵸. 브랜드의 네임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명품이라든지 아니면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그래서 보통 이제 20대도 조금 빠듯한 게 10대 후반도 저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굳이 메타도 메타지만 틱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1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을 조금 타겟팅을 하려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쁜 거, 핏은 어떤지, 이걸 입었을 때 나랑 어울릴지,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잖아요. 데이트 나갈 때 한 번에 정리해주겠다라든지, 첫 데이트, 벚꽃 데이트 이런 룩들도 다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 회사 이제 오피스룩 같은 것도 따로 룩북을 만들어서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패션 자체가 검색을 통해서 일어나기는 해요. 근데 그게 네이버보다는 플랫폼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거죠. 뭐 무신사에서 내가 예를 들어 니트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남자 니트를 검색해서 인기순, 판매순으로 구매를 진행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직접 필요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그냥 보다가 예쁘면은 구매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옷은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한 번 더 배우는 입장으로 잘 듣고 계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패션 업종, 브랜드든 쇼핑몰이든 무조건 메타 광고는 필수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사실 근데 우리는 메타 광고에 드릴 예산이 별로 없고 사실 이게 필수적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일단 방금 소라 마케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패션은 기본적으로 검색 중심 업종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검색 중심은 옛날에 저희 한 10년 전, 5년 전쯤에는 좀 검색 중심으로 돌아가다가 점점 SNS 활성화로 인해서 검색 중심에서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스크롤 내리면서 확인하게 되는, 찾게 되는 경우고, 그래서 필요해서 찾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스크롤을 하다가 느끼면서 사는 구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고, 그리고 핏이나 실루엣, 그 착용했을 때 분위기 같은 거는 글이나 상세 페이지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내 눈에 어떻게 들어오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메타 광고 진행하시면 이미지 형태나 아니면 릴스나 쇼츠 같은 영상으로 좀 직관적인 소재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장 자연스럽게 저희가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런 거를 기반으로 소비하는 공간 자체가 메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메타 광고는 머신러닝 기반이라서 데이터가 쌓일수록 성과가 달라지는 구조예요. 초반에는 당연히 반응이 없어요. 머신러닝도 안 돼 있고 테스팅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전환 데이터가 쌓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치만 어느 정도 일정의 시간을 두시고 지켜보시면 클릭이나 체류 같은 신호가 쌓이면서 저희가 걸어둔 타겟팅, 리타겟팅이나 유사 타겟팅이나 뭐 상세 타겟팅 그 정확도 자체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패션 업종은 메타 광고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구조를 설계해서 그 흐름을 가져가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러는 이유 자체가 저희가 뭐 물론 메타가 머신러닝 기반이고 데이터가 쌓이면서 광고가 조금 더 뭔가 명확해지고 효율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그래서 적당한 기간을 두고 어느 정도 테스트를 진행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뭐 요즘엔 트래픽 캠페인만 사용하신다는 분들도 많은데 전 오히려 저 예산이라면 뭐 판매 캠페인을 같이 쓰던지 아니면 판매 캠페인만 진행을 하던지 이거는 사실 그런 어떤 특정 브랜드마다 너무 다른 전략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만 이제 어쨌든 적당한 기간을 두고 광고를 진행할 때는 메타 광고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메타 광고가 필요한 건 알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광고를 진행해야 하는지가 대부분의 대표님들이나 마케터님들의 가장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상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세팅이든 아니면은 이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메타는 뭔가 세팅적으로 엄청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물론 있죠. 논 타겟으로 돌렸을 때와 상세 타겟을 잡았을 때는 차이가 있지만 그걸 떠나서 메타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여지는 광고고, 그러면 소재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소재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패션 업종이 조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소재를 저희가 눈에 띄게끔 제작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뷰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플루언서도 그렇고 하프 앤 하프, 그러니까 영상 반, 이미지 반 소재도 되게 많이 쓰고 비포 앤 애프터 소재도 엄청 많이 쓰죠. 그리고 색조라면 특히 그런 것들을 더 눈에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막 엄청 소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USP라든지 이런 문구들도 카피 문구 같은 것도 생각을 많이 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 업종인데, 다만 패션 같은 경우에는 문구가 들어가면 조금 촌스러워질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 혹은 어떤 거랑 협력을 했다, 콜라보 제품이다 이런 게 아니면 문구를 거의 넣지 않고 광고를 집행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지 조금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들 마케팅 학교를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광고 라이브러리 메타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광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 니트를 검색을 해볼게요. 오늘 니트 입으셨으니까. 네. 남자 니트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떠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형식도 뜨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조금 릴스라든지 픽 같은 게 조금 더 보여질 수 있는 릴스 형식도 뜨고 있고, 또 이제
여기서는 이거는 스토리를 조금 광고를 같이 진행하신 것 같아요. 스토리에 올렸던 거를 그대로 광고를 진행하고 계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문구도 되게 중요하죠. 사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엄청 소고점이 강하게 들어가 있다? 내가 이걸 사야겠다? 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위에 보면은 되게 한 문장으로도 그래서 흔들고 좀 있죠. 흔들고 있죠. 물론 저는 이제 남자 패션을 구매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제 같은 성빈 마케터님이 봤을 때는 좀 눈에 보이시나요? 이런 차이점 같은 게? 네, 어느 정도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보고 판단을 내릴 때는 그쵸. 결과적으로 후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문구 자체가. 뭐 썸녀 만날 때 데이트룩 혹은 아니면 저희 뭐 데이트룩 아니면 오피스룩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런 문구들을 좀 강조를 해주면은 되게 좋습니다. 아주 오마감님이 질문 주셨는데 라이브 끝나고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따로 편집해서 업로드 부탁드리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브랜드 하나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구매를 했었는데 여기 브랜드거든요. 근데 광고를 안 하고 있네요. 혹시 괜찮은 생각나시는 브랜드 같은 거 있으세요? 수아레 정도? 수아레 남자 니트 조금 유명한. 수아레 지금 또 광고를 상당히 잘 돌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좀 참고해보면 한번 좋을 것 참고를 같아서. 해볼까요? 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영상들도 되게 많이 바이럴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보시면은 이런 거 질감이라든지 텍스처 그다음에 경량이다. 솔직히 저희가 이런 말들은 거의 안 보잖아요. 충전재가 뭐다 이런 것들 솔직히 잘 눈에 안 들어와요. 무슨 화장품 광고의 성분처럼. 근데 이제 여기는 핏도 같이 보여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딱 봤을 때 이거를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전체적인 핏감 그리고 내가 이런 바지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여질지 이런 것들 그리고 디테일까지도 다 보여지는 영상이어서 이런 소재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제 그런 종류의 영상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입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보여주는 영상이 되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비단 남자 브랜드뿐만 아니라 여성 브랜드도 똑같아요. 그냥 단순히 모델 컷만 보고는 이제 구매하기가 좀 꺼려지는 게 제가 입었을 때 모델 핏이 안 나면 그죠? 그것도 되게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구매를 안 하고 싶어지는데 네. 직접 영상을 보면은 그래도 옷이 어느 정도 더 디테일하게 보이다 보니까 조금 더 구매에 대한 욕구가 올라가는 느낌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뭐 보면은 제가 직접 봤을 땐 이런 느낌인데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영상 소재, 이미지용 소재를 쓰고 있는 건 맞아요. 그게 사실상 패션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광고고. 근데 사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B급 소재, 뭐 할인 뭐 100%, 뭐 완판, 뭐 그런 소재들이 실제로 잘 되는 브랜드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쵸. 첫 번째 이유로는 그런 좀 후킹성이 매우 강한 좀 자극적인 광고들은 일단 보세 브랜드나 맞아요. 아니면은 뭐 사입하는 브랜드 그런 식으로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크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형성이 안 돼 있는 브랜드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성과를 내야 돼요.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신생 브랜드나 이미 자리를 잡은 브랜드나 브랜드 이미지가 깎이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B급 브랜드가 아니다 라는 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B급 소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 화질도 괜찮고 뭐 조명도 빵빵하고 핏도 정확히 좀 보여주는 편입니다. 다만 연출만 광고처럼 안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쵸. 광고가 아니다 라는 거를 사람들 눈에 인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요새 소비자들은 되게 보는 눈이 좀 달라져서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건의 인스타를 확인하면서 맞아요. 릴스든 뭐 검색이든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 보는 눈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광고라고 하면은 오히려 아 저거 조금 퀄리티 구린 거 아닐까? 너무 싼 거 아닐까? 라고 하면서 조금 거리감이 들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괜찮은 브랜드들은 화보 컷이나 룩북 영상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요새 트렌드는 좀 일상 속에서 어느 정도 내가 진짜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다 좀 자연스럽게 브이로그 형태로 그렇게 해서 만드는 콘텐츠형 광고가 좀 많습니다. 결과를 딱 정리해드리면은 퀄리티는 A급이지만 전달 방식만 다르게 가져가는 거예요. B급처럼 뭔가 좀 광고의 질이 낮아 보이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 있는 결과적으로 그쵸. 사람들이 보고 정보성을 띄울 수 있는 그런 광고들을 대부분의 패션 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B급은 아닌데 이제 가격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나오는 거. 어차피 저희는 브랜드만 봐도 이 브랜드의 가격대를 알잖아요. 그쵸? 이게 뷰티 브랜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뭔가 패션 잡화 브랜드 쪽은 딱 봤을 때 가격이 높으면 꺼려져요. 왜냐면 너무 저렴한 제품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옷은 저는 사실 옷이 조금 특별한 게 돈을 비싸게 주면 줄수록 그만한 값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 브랜드라면 솔직히 보세는 솔직히 가격이 저렴한 게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브랜드라면 그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를 구매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래서 사실 가격이 나온다고 해서 전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이 브랜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값을 지불하는 건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오히려 딱 봤을 때 얼마나 컬러가 다양한지 얼마나 사이즈가 다양한지를 전 좀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광고를 뭐 B급으로 돌리든 A급으로 돌리든 그거는 브랜드 측에서 어차피 허용을 해주셔야 저희도 네, 집행이 그렇죠.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저는 항상 패션 쪽을 제가 좀 많이 집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영상 소재를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왕이면 어차피 우리만의 USP가 없고 사입 제품이고 난 이거 잘 모르겠다. 나도 그냥 이거 예뻐서 하는 거다. 라고 하면 그냥 오히려 가격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다양한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이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밤에 봤을 때 그리고 낮에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소재 전략이나 기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패션 업종 관련해서 소재나 도저히 모르겠다, 어떻게 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소재는 해결이 됐죠. 소재는 해결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메타에서 조금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린 소재 전략인데 소재를 먼저 좀 짜놓은 다음에 저는 캠페인 전략을 가야 된다고 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소재가 안 나와 있는데 캠페인부터 짜놔봤자 어차피 이게 소재에 따라서 캠페인을 다르게 저는 가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저희가 소재를 예를 들어서 제품 소개하는 릴스 영상, 착용샷, 디테일샷 이 포함된 아까 저희가 봤던 영상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럼 이랬을 때는 어떤 캠페인 전략이 좋냐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품을 소개하는 릴스 영상이다 라고 하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는 게 전반적으로 가장 좋은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성빈 그거는 마케터님께서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일단 요즘 캠페인 구조 자체를 저는 조금 단순하게 가져가는 편인 것 같은데 캠페인을 만약에 너무 여러 개로 쪼개기보다는 어느 정도 저희가 큰 틀을 잡아두고 전환이면 전환, 트래픽이면 트래픽, 혹은 뭐 인지도면 인지도 이렇게 해서 광고 세트 자체를 좀 넓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너무 구조를 복잡하게 가져가는 맞아요. 것보다는 저희가 만약에 소재를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소재 테스트에 좀 집중을 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어떤 소재를 어떻게 테이스팅을 하는 것 자체에 따라서 소재 반응도 확인할 수가 있고 성과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확인하고 잘 나오면 잘 나오는 건도 띄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구조를 좀 만드는 편이고 소재는 거의 영상 위주로 패션 쪽은 무조건 영상이 들어가야 돼요. 단일형 이미지도 중요하긴 한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눈이 더 들어오는 거는 그냥 단순 2D 이미지가 아니라 일상 아까 말씀드렸던 브이로그 같은 그런 영상 위주로 운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브랜드의 무드나 철학 그리고 아이덴티티 그리고 무드 자체의 비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여러 컷을 좀 테스트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같은 제품 만약에 이 초록색 니트라고 해도 위에서 찍는 각도, 아래에서 찍는 각도 그리고 언제 어떻게 OOTD라고 하죠. 착용 상황 그리고 동선만 조금씩 다르게 가져가고 과한 자막이나 노골적 후킹 멘트 B급 소재들 같은 경우 요즘엔 좀 많이 줄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마다 어떤 브랜드를 집행하는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흐름 자체는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편입니다. 초반 성과를 확인할 때도 바로 구매만 보지 않고 영상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소비자분들이 얼마나 머무는지 그리고 저장이나 댓글 같은 경우가 있는지 그걸 좀 먼저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저도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사실상 저희가 메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캠페인이죠. 판매 그리고 트래픽. 이게 전환이라고 저희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판매라고 나와 있죠. 판매 그리고 트래픽 캠페인인데 이제 이거 두 개를 조금 저는 다르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물론 세트 내에서 타겟팅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전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트래픽 캠페인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세트 내에서 타겟 같은 경우에는 러프한 연령대 네. 그리고 성별 여자 옷이면 여자 옷 근데 만약에 유니섹스 같은 옷이라면 조금 더 그렇죠. 합쳐서 성별을 풀어놔야겠죠. 그리고 관심사는 무조건 저는 한 3개에서 5가지 정도는 걸어요. 왜냐면 관심사를 걸고 안 걸고 이제 좀 들어오는 어떤 타겟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핏되는 타겟을 찾기 위해서는 관심사는 저는 걸고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저는 룩북 소재. 룩북 소재라고 하면 영상 소재는 제가 전환 캠페인을 써야 되니까 아껴둘게요.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봐왔던 광고예요. 브랜드 하나로 겨울 코디 종결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언니가 예뻐지는 룩 소개해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이죠. 슬라이드 형태로. 근데 그걸 게시물에 직접 올려서 저희가 게시물을 트래픽 캠페인으로 홍보를 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저희가 슬라이드 하면 이미지를 교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도 돼요. 카탈로그를 끄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팅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가야겠죠?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초반 성과가 되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사실 초반에는 테스트 개념으로 본다고 네,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메타는 최대한 타겟팅을 맞춰나가면서 성과가 개선되는 매체예요. 온전히 풀어둔다고 해서 성과는 개선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풀었을 때 이런 데서 잘 나오는구나, 이런 데서 반응도가 높구나라고 하면은 그런 애들을 빼서 다시 또 테스트를 돌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면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는 매체다 보니까 저는 조금 타이트하게 거는 편이긴 하거든요. 연령대라든지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관심사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해주면 좋을 것들이 뭐 구매 30일 제외 같은 이 타겟팅을 거는. 그쵸. 구매 30일 제외 같은 경우에는 옷을 30일 한 달 전에 샀는데 또 사진 않아요. 똑같은 브랜드에서 같은 종류의 옷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사이트에서 구매 30일 제외를 걸어두면 좋겠죠.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인 게 난 바지를 사서 마음에 들어. 그럼 니트를 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브랜드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리타겟팅. 예를 들어 방문 180일 이라든지 혹은 장바구니 수가 많으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죠. 장바구니도 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사 타겟 우리 거를 구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사 타겟을 2% 정도 걸면은 모수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리타겟을 할 만큼 우린 방문이 너무 작아요, 우린 구매 수가 한 달에 이만큼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그냥 구매 30일 기준으로 유사 타겟 한 2% 정도만 걸어도 모수가 뭐 한 40만에서 60만?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관리를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소재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소재죠. 릴스 영상 소재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제가 이제 여기서 말을 했는 것처럼 제품 소개하는 영상, 착용샷이나 디테일샷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성빈 마케터님도 필수라고 하는 거 보면은 저희 마케터들 사이에서는 조금 이유가 있지 않나. 근데 이것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예를 들어 엄청 고급스러운 무드의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면 사실 영상보다는 조금 고급진 모델 컷 예를 들어 외국인 모델이라거나 이런 핏 좋은 모델들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 느낌을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 조금 이제 무신사나 아니면 29cm나 이런 데 입점되어 있는 평균적인 20, 30대 브랜드라고 가정했을 때 저희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저희는 진행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보면은 남자도 하나 적어 놓을까요? 예를 들면 벚꽃 데이트? 벚꽃 데이트. 벚꽃 데이트.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거 붙여놓지 않나요? 저 이런 거 진짜 많이 네, 봤거든요. 맞아요. 뭔지 그런 알죠? 거 좀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메인 페이지에다가는 약간 옷 묶기 따가지고 넣어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문구 하나 네. 벚꽃 데이트 여자친구한테 예쁨 받는 벚꽃 데이트 코디 모음집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은 이제 코디별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런 식으로 캠페인이 나눠지는데 거기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모든 소재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 하나하나 이미지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계신 상품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썸네일이 있죠. 그럼 카탈로그를 키면 됩니다. 그럼 메인 이미지는 저희가 원하는 사진을 등록해두고 밑에는 자동으로 그냥 카탈로그 돌아가게끔. 그래서 저는 보통 상의면 상의, 하의면 하의 이렇게 카탈로그 세트를 나눠놔요. 여름, 겨울, 가을, 이런 식으로도 나눠놓을 수 있죠. 왜냐면 상의를 판매하는데 상의를 켜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보통 상의나 아우터류를 메인으로 좀 이미지를 삼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밑에 카탈로그는 하의나 이너 상의티 정도? 아니면 니트 같은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넣어서 판매를 하게끔 해요. 사실상 이게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남자분들은 더 조금 심할 것 같은 게 하나하나 알아보기보다는 그냥 여기 예쁘냐면 한 번에 구매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간편하게. 그쵸? 이게 정말 패션에 관심이 많은 성빈 마케터님 같은 분들이 아닌 이상은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그냥 하나 보고 여기 괜찮네 그냥 코디대로 주세요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좀 유도를 해본다면 객단가도 같이 올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조금 러프하게 정리를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은 좀 짧게 말씀드리면 패션 업종에서 메타 광고는 여전히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필수고, 그리고 이제는 조금 무작정 광고비만 예산만 올려야 돼요 라고 하는 곳들은 어느 정도 좀 트렌드를 못 따라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B급처럼 보이는 소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무드 자체를 유지하면서 나 광고하고 있어요 라는 티를 줄이고 구조는 좀 단순하게 가져가되 소재에서 아까 저희가 쭉 말씀드렸던 소재들에서 반응을 만드는 게 그 흐름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저희가 브랜드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입 브랜드 예를 들어서 사입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I를 활용해서 요것도 조금 저는 장점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아는 브랜드들도 실제로 막 운동 브랜드, 그러니까 짐웨어 브랜드인데 거기서 AI를 활용해서 모델 컷을 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사실 AI 툴은 마케터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품 컷을 주신다면 이걸 입었을 때 어떤지 이런 모델 컷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모델을 활용하는 것도 사실상 사입 쇼핑몰, 조금 소규모 쇼핑몰한테는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직접 촬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품 사진만 올려놓거나 혹은 이제 마네킹 같은 걸 입혀놓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거 이제 사실상 같은 제품인데 한 명은 모델이 입고 있고 한 명은 예를 들어 그냥 제품 사진만 있다 라고 하면 그것조차도 저희는 시장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우리는 모델 컷이나 이런 거 영상 같은 것도 못하겠어 라고 하면 오히려 AI를 조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요즘에는 조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은 저희가 주제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 기초 광고 세팅법 이런 걸로 잡아놨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러프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메타 광고 중에서도 패션 업종 또 특히 성빈 마케터님이 좀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 패션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메타 광고를 뭐 무조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건 사실 없어요. 메타 광고를 안 해도 잘 될 수 있죠. 물론 잘 될 수 있는데 요즘 이제 패션 브랜드들은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는지 보면은 메타 광고를 왜 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정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금 광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브랜드가 너무 광고를 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조금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이런 거 보고 한번 세팅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다가 너무 어렵다, 메타 나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브랜드에 맞게끔 이제 기획이나 아니면 전략 그리고 미디어 믹스 관련해서도 전달해 드리니까 한번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아까 채팅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어찌됐건 간에 저희가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못 해드렸기 때문에 반응이 좋으면 이제 관련해서 직접 세팅하는 영상도 한번 네, 들고 와볼게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본부 1팀의 장소라 마케터 조성민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